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은 열렸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봤더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는 이번 달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용 보고서 이제 그 실업이랑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라고 봤더니 고용 보고서에 따라 인하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에서 16만 명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률은 4.2% 정도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다면은 연준이 빅컷 50bp 이나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8월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혹시나 경기 둔화 시그널이 또다시 나타나는지 최근 들어 그 걱정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확인을 해볼 겸 일단은 지표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판매가 전년비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8월에 중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약 8.6만 대로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은 3%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회복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국 정부는 7월 말 보조금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전기차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테슬라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전년비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히려 이걸 보니까 테슬라는 덜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도대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에 판매된 전기차는 처음으로 내연차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최근 반등하려는 2차 전지 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하락한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해외 판매 부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8월 도매 판매량은 33.3만 대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전년 대비 1.7%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3.9%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SK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해외 판매량이 전년비 감소했고 부진으로 인해 3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편 의외로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8월 전기차 판매량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화재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치를 뛰어넘고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인천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형성되나 싶었으나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야, 그 위험한 거보다는 현대차 사자, 기아 사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중고 전기차 가격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여파가 이어진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전월 대비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6%나 하락하는 모습, 아이오닉 5도 2% 하락하는 모습, 벤츠 EQE도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오닉은 그나마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다만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히려 전월 대비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차 중 하나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전월 대비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온도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렸을 때나 일을 할 때는 추석이 참 기다려졌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 좋긴 한데 뭔가 장은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석이 또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추석 전 10거래일을 최근 10년을 분석을 해보면은 무려 70% 확률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석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최근 2020년 그리고 2023년에는
4% 넘게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9월에는 대형 이벤트가 많죠. 미국의 여러 지표, 미국의 금리 인하, BOJ 통화정책 회의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추석 징크스를 이러한 이벤트가 깰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징크스를 오히려 요 친구들이 더 강하게 만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자, 달력을 보시면은 이제 추석을 끝나고 나면은 퐁당퐁당 쉬는 날이 다가왔어요. 일요일 쉬고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일하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 일하고 토일 쉬고 그다음에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고 그리고 또 토일 쉬는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쉰다고 하니까 모두 휴가 계획, 그 다음에 여가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코스닥은 망했습니다. 올해 코스닥이 만약에 투자했다면 무려 73%의 주식이 하락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야, 미국은 신고가를 아직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데이터죠. 그리고 이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지금 코스닥에는 장기 투자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으로 마무리하는 도박장만 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 코스닥이 오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70%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또 안 좋으면 결국은 코스닥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당장 코스닥 저점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살짝 맛보기 보여주고 오늘 급등한 테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테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작년 말이었나요? 그때 STO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잠잠해지다가 또다시 STO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STO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토큰 증권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미 증권사들은 그 시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거토양이 터지면서 새로운 테마주가 또 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관련주가 뭐가 있는가? 핑거, 갤럭시 SM, K옥션, 뱅크웨어 글로벌 등등 이런 친구들이 오늘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핑거를 보시면 상한가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갤럭시 SM도 상한가, K옥션은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카지노 관련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왼쪽에 강원랜드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딱딱딱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60주선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파라다이스의 주봉,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의 주봉을 봐도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최근 8월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곧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중국과 일본의 긴 휴가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VIP들이 와서 돈 많이 쓰고 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며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연기금이 쓸어담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전력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흑자가 기대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딱 봐도 적자가 찍혀 있지만 그런데 전기요금 올랐죠. 에너지 요금 조금씩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흑자를 올해 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작년 3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배당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락했고요. 유가가 하락하면 한국전력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에너지 사는 거 뭘로 사죠? 맞습니다. 환율로 사는데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 또 하락했죠. 그러면 결국 한국전력이 또다시 남는 게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어서 최근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한국전력은 올라가겠군요 라는 공식도 기억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한국전력을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며
환율과 에너지가 우호적 환경이 들어서면은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전력은 올해 3월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 불과 올해 4월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전 고점을 트라이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여기 보시죠. 뚝 떨어진 거. 유증을 결정하니까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친 기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평균은 2.4만 원, 지금보다 딱 2배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최근 들어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걱정까지 나오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으로 오늘 등장한 기업인데요. 아이비전 웍스라는 기업, 2차 전지 제조 공정 검사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있었죠. 이러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배터리 검사 장비의 중요성은 당연히 커질 것,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통용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흑자를 내어주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더 좋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월이 되는 순간 귀신같이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도 커피 사러 딱 나갔는데 춥더라고요. 그런데 또 점심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또 틀기도 했는데, 기리분들 또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을 태풍 시즌이 오는 거는 우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가을 태풍은 위력이 세다 보니 혹시나 태풍이 온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산사는 3,000년 동안 자라온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고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645mm의 물폭탄이 왔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8월 동안 오는 비, 그 강우량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가을 태풍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위력이 장난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하마스에 납치된 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위대는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 네타냐후 물러나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시위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전쟁이 끝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신작 호연이 결국은 아쉬운 성적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연은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RPG 게임인데요. 처음 출시 후 다운로드 1등을 기록했지만 매출 순위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초기릿은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평가를 봤을 때 지나치게 복잡한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NC소프트 스타일의 과금 모델도 여전히 사용자들의 거부감을 자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전략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땐 NC소프트는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게임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과금 유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그 과하게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야 결국 NC다 뭐 개곡이다 뭐 요런 얘기가 바로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걸 뭐 업보라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회사로서 돈을 벌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일단은 민심을 회복할 만한 진짜 대박 게임 하나가 필요한데 과연 그거를 언제쯤 쏘아 올릴 수 있을지, 내년에는 가능할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홍삼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 홍삼의 개인 거래까지도 허용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KGC 인삼공사는 수출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홍삼의 수출 생산액은 73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비 33%나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홍삼을 고급 약재로 인식해 중국제보다 2배에서 3배 비싸게나 팔린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실적이 반영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뭐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최근 KTNG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투자 필수템은 뭔가? 최근 ISA 계좌가 젊은 층에서 재테크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부터 작년까지 40대 미만의 가입자는 2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30대 가입자는 18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SA 중개형이 생겨나면서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ISA 계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도 젊은 층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처음 발행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자금은 1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정부에서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 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적은 젊은 층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학기미분들은 지금 뭘 사고 있을까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2일부터 28일 미국 증시에서 서학기미들의 매수가 순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샀나 봤더니 SOX의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를 사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한 같은 기간 엔비디아 2배 롱인 NVDL도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떡상 최근 많이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떡상이 이어질 것이다. 엔비디아 못 믿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20년 만기 이상 국채들로 구성된 지수의 수익률 3배를 따르는 TMF 등 국채 관련 ETF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